데카메론, 사모하는 왕비와 몰래 거사를 치르고도 지혜롭게 위기를 면한 말구종. 롱고바르디의 왕 아질룰프는 조상과 마찬가지로 롬바르디아의 도시 파비아의 수도를 정하고 같은 롱고바르디의 왕이었던 아우타리의 미망인 왕비 테우델린가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분은 매우 아름답고 총명하고 정숙한 분이었으나 달콤한 사랑의 추억 같은 것은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아질룰프 왕은 총명하고 덕도 아울러 갖추고 있어 롱고바르디는 번영하여 평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의 말구종 가운데 태생이 천해서 천한 직업을 가졌으면서도 보기에는 반대로 임금님처럼 당당한 풍채를 지닌 미남 젊은이가 있었는데 분수도 모르고 왕비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낮아 사랑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고 영리한 사나이라 추파를 보내 왕비에게 자기 의중을 알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왕비가 자기를 좋아해 주겠지 하는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으며 자기가 높은 가지에 매달린 꽃의 연정을 보내고 있다는 것만을 자랑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불길에 몸을 태우는 까닭에 무슨 일이건 왕비가 기뻐할 일이라면 동료들을 제쳐놓고 누구보다도 열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비도 그 성의를 알고 말을 탈 때는 언제나 다른 말보다 그가 손질한 말을 기꺼이 탔습니다. 그렇게 되니 그는 다시 없는 영광이라 생각하고 왕비의 등자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 옷자락에 닿는 것만으로도 하늘에라도 오른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만 희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오히려 생각은 더욱더 간절해지는 법이라 가엾은 말구종도 분수를 모르는 소망을 가슴속에 간직해 둘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고 몇 번이나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어차피 죽을 바에는 자기가 왕비에게 품어온 사랑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소망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나마 이뤄질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의 운명을 걸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비에게 이런 소망을 입 밖에 내거나 글로 쓰거나 한다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사랑의 고백을 하거나 글로 옮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교묘한 수단을 써서 왕비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자고 생각했는데 그러려면 시치미를 떼고 왕이 되는 수밖에 좋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임금님이 매일 왕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왕을 가장하면 왕비의 침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금님이 왕비에게 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복장을 하고 가는가 잘 보아두려고 밤이 깊어진 뒤에 임금님의 방과 왕비의 방 중간에 있는 큰 홀에 몇 번이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밤 임금님이 커다란 망토에 몸을 감싸고 한 손에 불을 켠 횃불을 들고 나머지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왕비 방에 가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팡이로 한두 번 가볍게 문을 두드렸고 곧 문이 열리더니 안에서 누가 횃불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이 광경과 임금님이 돌아가는 것을 보아두었다. 자기도 이처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임금님이 입었던 것과 똑같은 망토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뜨거운 목욕통에 들어가 몸을 잘 씻고 말똥 냄새로 왕비를 불쾌하게 만들지 않고 계략이 눈치채이지 않도록 임금님의 몸차림을 갖추고 큰 홀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주위가 완전히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발각되어 죽음의 때가 올 것인가 생각하면서 망토에 감싸고 왕비의 방문 앞에 가 두 번 지팡이로 두들겼습니다. 잠에 취한 시녀가 문을 열고 횃불을 받아 들더니 불을 껐고 그는 말없이 침대에 장막을 걷어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망토를 벗고는 왕비가 잠들어 있는 침대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욕정에 못 이기는 듯이 왕비를 껴안고 매우 성급한 채 하면서 아무 말도 없이 또 왕비에게도 말을 시키지 않고 몇 번이나 왕비의 육체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그는 임금님은 급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자리를 떠나기 얼마나 서운했는지 말할 나위도 없었지만 우물쭈물하다가는 모처럼 맛본 기쁨이 슬픔으로 변할 것이 두려워 얼른 일어나 왕비의 침실에서 나와 자기 방의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자기 침대에 들어갔을까 말까 했을 때
임금님이 다시 일어나서 침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왕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침대에 들어오더니 기분 좋은 듯이 말을 했으므로 왕비는 그만 기뻐져서 말했습니다. 임금님, 오늘 밤엔 별일이시네요?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평소와 달리 저를 즐기셨는데 이렇게 빨리 다시 오시다니 과로를 삼가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임금님은 왕비의 말을 듣고 왕비가 자기의 모습으로 꾸민 누군가에게 속았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지만 영리한 분이고 왕비나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 그대로 두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왕비여,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이런 일을 못할 남자라고 생각하오? 임금님, 그렇게는 생각지 않아요. 하지만 건강에 조심하시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럼 기꺼이 그 충고에 따르리다. 그러니 오늘 밤은 이 이상 귀찮게 하지 않고 돌아가겠어. 임금님은 일의 결말이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돌아온 것을 생각하니 매우 불쾌해지고 화가 나서 망토를 걸치고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짓을 한 범인은 아직도 궁 안에 있을 것이 틀림없고 그리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녀석을 몰래 찾아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조그만 등불에 가냘픈 불을 켜들고는 궁전 안 마구간 위에 있는 길쭉한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는 임금님의 하인들 모두가 각자의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만일 왕비가 말한 그런 짓을 한 자가 있다면 과도한 피로 때문에 맥박과 심장 고동이 아직 높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입구에 있는 침대부터 모조리 가슴에 손을 대며 훑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두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었지만 왕비 방에 들어갔던 녀석만은 아직도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금님이 들어온 것을 알고 조금 전에 피로 때문에 고동이 심한 데다가 무서움이 겹쳐서 더욱 심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임금님이 그것을 깨닫는다면 당장 목숨이 달아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지만 임금님이 무기 같은 것을 지니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잠든 채 하며 무엇을 하는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임금님은 많은 하인들을 조사하고 그럴듯한 자가 발견되지 않은 채 그의 침대로 다가왔고 심장에 고동이 심한 것을 깨닫고 이 녀석이구나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누구에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 갖고 있던 가위로 그의 머리칼을 약간 자르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런 하인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표를 해두면 이튿날 아침 금방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임금님은 이렇게 해두고 다락방에서 나와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리칼을 잘린 말구종은 제법 약은 사람이라 자기에게 표를 해둔 것을 알고는 일어나 가위를 가져와 자고 있는 모두의 뒤 위 머리칼을 자기처럼 잘라 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임금님은 눈을 뜨자마자 궁전문을 다 열기 전에 자기 앞에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으라고 명령했고 모두들 무슨 일인가 하고 모여들었습니다. 하인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줄지어 서자 임금님은 자기가 머리칼을 잘라둔 녀석은 어디 있나 살펴보았는데 대부분 하인들의 머리칼이 똑같이 잘려 있어 은근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내려고 한 녀석은 어차피 신분이 낮은 녀석임이 틀림없겠지만 제법 머리가 좋은 녀석이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임금님은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는 그자를 발견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알고 복수를 위해 큰 수치를 당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해 한마디 호통으로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당돌한 짓을 한 놈,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물러가거라. 만일 다른 임금님이었다면 목에 밧줄을 걸거나 고문을 하거나 준엄하게 조사하거나 신문을 하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다 감추고 싶어하는 일을 오히려 드러내버리는 결과가 되었을 줄 압니다. 또 그렇게 경위가 뚜렷해지고 충분한 복수를 했다고 해서 자기의 창피가 지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질 뿐이고 왕비의 정숙함도 더럽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임금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놀랐고 참뜻을 오랫동안 추측해 보았습니다만 그 일에 관련이 있는 자 이외에는 아무도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말구종은 약은 사나이였으므로 임금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또 두 번 다시 그런 일에 목숨을 거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사모하는 왕비와 몰래 거사를 치르고도 지혜롭게 위기를 면한 말구종 이야기였습니다.